안녕하세요. 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서 교합이 약간씩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이제 환자분이 갖고 있는 치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치아의 크기가 좌우가 대칭이 안 맞는 경우, 한쪽에만 예를 들어서 치아 크기가 좀 작은 외소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치아를 정상적으로 교정치료 끝난 이후에 보철적인 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작은 공간으로 송곳니라든지 어금니들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합이 약간씩은 좀 미진하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폭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께의 문제, 외소치가 좀 특이한 게 폭이 좁은데 오히려 두께는 두꺼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아래 치아랑 먼저 닿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치아를 많이 갈지 않는 이상, 안쪽 면을 많이 갈지 않는 이상 앞니 교합 형성 자체가 약간은 정상 교합보다는 간격이 약간 큰 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께 문제, 크기 문제도 있지만 송곳니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안쪽 면에 교두라고 하는 뾰족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기형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래 치아랑 먼저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상적인 교합을 형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치아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개수의 문제가 있을 때예요. 아래 앞니는 보통 송곳니와 아래 앞니는 4개 치아를 가져야 되는데 삼전치라고 해서 치아 하나가 이렇게 결손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측면 교합은 아주 좋더라도 위아래 간의 수평 관계가 조금 크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교정 치료 중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상적인 교합을 맞추려면은 전체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 고무줄을 낀다든지 환자분의 협조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무줄에 대한 협조도가 안 좋다면 이상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부족하거나 의사의 지시대로 고무줄을 안 낀다면은 교합 형성이 약간 미진한 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무실 때라든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좀 심하다, 혹은 이를 가는 습관이 심하다, 이런 악습관이 좀 잔존해 있는 경우에도 교합 형성에 사실 상당히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을 때도 미묘하지만 그런 교합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턱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앞니의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골격적인 부조화 양에 맞춰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상이라고 하면 윗니 각도가 오히려 약간 뻗어져 있거나 아래 치아는 후방으로 누워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미 각도 자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약간 좀 얕은 상태로 끝나거나 측면 쪽 교합은 오히려 맞추더라도 교합이 좀 미진한 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또 골격적인 부조화, 또 대표적으로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턱이 한쪽으로 좀 틀어졌다, 그럼 물리는 곳도 사실은 이제 한쪽 측면은 거꾸로 물리거나 같이 물릴 확률이 높고요, 한쪽 측면은 오히려 이 어금니끼리 맞닿는 양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상으로 이제 그런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금니 각도가 좌우가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거나 씹는 데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좌우측의 어금니 각도가 한쪽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한쪽은 오히려 약간 나와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보철 치료를 여러 군데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교합 관계가 약간 좀 부족한 채로 끝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치아가 위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보철 치료를 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물론 교정 치료를 잘 끝나고 나서 보철 치료 다시 크라운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은 그 치아를 그대로 써야 되니까 정상적인 자연 치아랑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교합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한 치아 자체도 당연히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변 치아에도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교합을 많이 못 바꾸는 그런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교정 치료를 좀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다양한 원인들에 따라서 교합이 약간 미진한 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면서 대개 이제 술자가 많이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한계를 인지한 채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교정 치료 결과 자체가 안 좋게 끝나거나 오히려 더 불편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교정 치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였습니다.